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생입니다. 자, 우리 기술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방 압력이 멈췄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자리까지 밀리게 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거 이제 반등 어렵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무너지면 이제 단순 조정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정확하게 요 반등이 나와줬죠. 저는요, 예전부터 이 특정 가격 구간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바로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 되돌리는 그 구간. 자, 원래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그 자리는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나마 지금 요 마지막 방어선은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만약 우리 기술이 자, 요 구간에서 더 밀려가지고, 자, 만약에 지금 요 5,000원대로 내려왔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세력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 위에는 매물대가 엄청 많아요. 그 매물대를 전부 소화하면서 다시 올리려면 여러분, 자,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 올리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자, 이 거래 대금만 합쳐도요, 대략 5조 원 수준이에요. 5조 원. 자, 그럼 다시 출발하려면 그 이상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기술 같은 이 종목은요,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라 자, 이 세력주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가격 이하로 무조건 밀어버리는 그림은 오히려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 세력들도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자, 이미 앞전에 5조라는 이 쓴 돈이 많거든요. 자, 여기서 또다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자, 처음부터 다시 끌어올리는 건요,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반등이요,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 하나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 보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 기술이 이 힘을 못 썼던 이유는 이 종목 문제가 아니었죠. 일단은요, 원전 섹터가 좀 약했어요. 섹터가 눌리는데 종목 혼자 올라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단순하게 전쟁 이슈가 뭐 진정되고 있다. 자,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요 공매도 압력도 이전보다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도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한가 갔던 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금 요 메리츠 창구 여러분들, 자, 지금 이쪽에서 저 자금이 단순한 단타성 자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장중에는요, 정확한 가격이 확인은 안 됩니다. 근데 다음날 이 수급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실제로 이 수급까지 보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기술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이 환경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차트 하나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급에서도 보이고요, 섹터 분위기에서도 보이고 이 시장 환경에서도 보이고 여러 군데에서 같은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 이 주주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자, 요 조정은 나올 수 있거든요. 중간에 흔드는 구간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유를 모르고 보면은요,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왜 흔든지 알고 있으면은요, 뭐가 달라진다? 대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이 노이즈들, 그리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들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을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자, 그리고 아직도 갈 수 있는 자, 요 원동력이 남아 있다 보는 이유,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혼자 지금 구간에서 이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건데, 자, 최대한 많은 주주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끔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자,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댓글, 자, 우리 이번에 우리 기술 시원하게 돌파 나오자 라는 의미로 자, 돌파라고 자, 이렇게 두 글자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댓글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죠. 자, 이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 기술 주주님들께 이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돌파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돌파까지 세 가지 같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리츠 수급 이야기를 한번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자, 원전 섹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흐름, 자, 거기에 중심이 있었던 게 바로 이 메리츠 창구였거든요. 자, 근데 오늘 지금 6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아직 집계가 안 나왔죠. 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장중에 이 HTS를 보다가 이 메리츠 오늘 안 들어왔네,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창구 집계는 자, 요 매수상이나 매도상이 자, 요 5위 안에 들어가야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중에 안 보인다 해서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제도 그랬어요. 장중에 이 메리츠 수급이 거의 안 보이고 0으로 찍혔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 마감 후 확인해 보니까 자, 대략적으로 4,600주 정도 들어온 걸로 확인은 됐어요. 물론 수량만 놓고 보면 많다고 할 수준은 아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주식 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요 상한가 갔던 자, 요 날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날 동시효과에서 이 메리츠가 한 번에 120만 주 정도를 집어넣었거든요. 자, 당시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200억 가까운 규모입니다.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189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이 정도면은 이 개인 한두 명이 들어온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이 189억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자, 15일 기준으로 지금 이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물량이 거의 빠져나가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단순한 이 단타성 자금이었다 그러면 이 상한가 다음 날이나 또 그 다다음 날 바로 이 차익 실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특히 한 100억에서 200억 가까운 자금이 들어온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수익 구간이 나오면 흔적이 보여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 보이는 흐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물량을 들고 있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자금이 단순히 하루 먹고 하루 나가는, 하루 끝나는 그러한 돈이 아니라면,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들어온 그 자금이라면 바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여기서 4,600주가 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보다 상한가 들어왔던 자, 요 120만 주, 그리고 그 물량이 아직도 시장에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을 훨씬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메리츠 수급의 핵심은요, 추가 매수가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기존에 들어온 큰 자금이 아직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이 기사 보시면은요, 리밸런싱 이야기와 주문 처구 이야기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주문 실수 가능성 자,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 하나만 움직인 게 아니었거든요. 자, 그날도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우리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또 이 BHI도 그렇고, 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일부 종목에서는 거의 장중에 상한가 가까운 20%가 넘는 급등까지 나와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 주문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실수라고 볼 수 있나요? 한 종목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여러 종목에서 같은 영상이 동시에 나왔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요 메리츠가 동시효과에서 120만 주를 넣은 건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물량을 잘못 넣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이제 그럼 원전 섹터를 다시 보겠다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전주들이 계속해서 쉬어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이슈가 여러분들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은요, 결국 다음 이야기를 찾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미국 투자 이야기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대미 투자 특별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어떤 분야에서 이 협력을 확대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원전이 지금 1순위가 될 수 있고 2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순위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원전 이야기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미국 시장 진출, 이게 원전주들의 가장 큰 재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세력들이 이 시점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 BHI도 한번 보자고요. 자, 요 당시에 들어왔던 지금 이 메리츠 수급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금요일날 16만 주 들어왔고, 월요일날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9천만 주 정도 추가 매수가 들어왔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만 주 가까이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 크게 이탈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이 메리츠가 단순 실수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원전 섹터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계속 하락하던 흐름에서 추세를 이제 돌리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121선, 지금 요 연두색선입니다, 여러분들. 연두색선 제가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놨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선을요 장기 추세선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가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요 121선이 살아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뭡니까,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승은 못하더라도 횡보만 해도 이 반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추세가 무너진 상태는 아니에요. 121선이 꺾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원전 재료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자, 요 양봉들이 나와주고 있죠. 반대로 완전히 추세가 꺾인 종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121선 자체가 지금 이 하향으로 돌아섰죠. 자, 이런 종목들은요, 앞으로 이 121선이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재료 하나 터지면 급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재료가 이어지지 않으면은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평선이라는 건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에요. 이평선들이 다시 모이고, 자, 그리고 주가가 그 주변에서 에너지를 쌓고 그 다음에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도요, 현재는 역배열 구간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이 121선이라는 이 장기 추세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충분히 시간을 쓰면서 이 롤링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자, 물론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나이스하겠죠. 근데 시장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사례를 보면 더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요때 한번 보자고요. 이때 어땠습니까?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2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도 보시면 작년 당시 여러분들이 많이 끝났다고 이야기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차트만 보면은 거의 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121선은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을 쓰면서 추세를 결국엔 다시 돌려놨고 야금야금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52주 신고가까지 갱신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우리 기술도요. 그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일 그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엄청 가파른 V자는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더 완만하게 시간을 쓰면서 올라가는 그림,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이야기와 그리고 한국과 미국 협력 이야기, 원전 관련 후속 기사들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상한가 몇 방으로 끝나는 그런 그림보다는 어느 정도 이 재료가 이어지면서 단계적으로 이 평가를 받는 그 그림, 저는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물론 결국 이 주포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저는 우리 기술 주포가 아니니까요.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 뭡니까? 요 방향성이에요. 자, 지금 이 종목이 아래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 위를 보고 있느냐. 저는요 현재 기준 여전히 상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이 미국이 왜 이렇게 원전의 진심이냐?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전력이 부족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를 전력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나? 원래 선박에 들어가는 이 발전용 엔진 있죠. 그 엔진을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용으로 활용한다는 그 얘기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원전이 다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면 우리 원전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 기술도 결국 원전 섹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이 이 미국에 직접 진출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근데 이 주식은요 꼭 실적만 보고 움직이진 않아요. 섹터의 흐름을 먼저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시장을 이기는 섹터는 없다고요. 섹터를 이기는
있는 종목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시장입니다. 자, 이 시장이 좋아야 섹터가 가고, 자, 섹터가 가야 종목이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원전만 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항상 시장은요, 같이 봐야 돼요. 다행히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이제 전쟁 이슈가 진정되면서 글로벌 증시 흐름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 나스닥 보세요. 자, 조정받는 것 같더니 어느새 신고가 근처에까지 다시 올라와 있죠. 자, 시장이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건 결국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역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기술도 뭐 단기적으로는 다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실망할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 재료들이 하나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쉽지 않겠죠.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진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공매도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공매도 순 보유 비중이 있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실제 이 상장 주식수 대비 공매도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자, 가장 높았을 때가 여러분들 몇 %였죠? 거의 한 6%를 넘었었죠. 자, 6%를 넘었다는 건 이 상당한 규모의 공매도가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5월을 정점으로 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한때는 한 6.7%까지 갔던 이 비중이요. 자, 지금은 3% 아래까지 내려왔죠. 자, 6월 11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이죠. 물론 공매도 데이터는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치는 며칠 뒤에 확인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요일에 확인했을 때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럼 시장은요, 공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올릴 때도 이 세력들이 돈을 썼고 내릴 때는 공매도까지 활용하면서 이 위에서도 수익을 내고 아래에서도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원전 이야기가 다시 나와주고 있고 대미 투자 이야기 다시 부각되고 있고 지금 이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러분들 점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이 추세를 돌리고 있죠. 자, 계속해서 밀리던 흐름에서 다시 상단 추세선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원전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원전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기술도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지금 다시 준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요, 이 시장, 그 다음이 섹터, 그 다음이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기술만 보시면 안 돼요. 자, 원전주만 보셔도 안 됩니다. 항상 이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자, 글로벌 이 빅테크들, 자, 아마존이라던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우리 구글, 자, 이 기업들의 수주잔고와 투자 규모는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야 이 반도체가 필요하고 전력망이 필요하고 변압기가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해집니다. 결국 모든 산업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참여자라면 우리 기술만 볼 게 아니라 원전만 볼 게 아니라 이런 큰 그림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이제 단기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고. 그 이유가 바로 FOMC 18, 19. 자,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죠. 자, 여기서 결국 금리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동결이냐 인하냐. 혹시라도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만약 이 시장이 눌리는 발언이 나온다면 단기 충격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술도요,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요, 그게 방향을 바꾸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 기다리던 가장 큰 변수였던 이 전쟁 이슈는요, 이미 진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서 뭐가 중요할까요? 결국에는 요 미국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 대미 투자, 원전, 이런 후속 이슈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조정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생각보다 대미 투자 이야기가 늦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원전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더 큰 이슈가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전쟁이었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자, 이제 다시 투자와 산업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당시 이 메리츠의 대규모 매수도요, 그런 흐름 속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 주문 실수라기보다는 원전 섹터의 분위기 변화를 먼저 본 그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현대건설이라던가 BHI, 자, 이런 종목도 당시 들어왔던 이 수급들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추적해야 되는 영역이고, 자,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전 섹터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불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판단이 잘 안 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더 담아야 되나? 비중을 늘려도 되나? 아니면 잠깐 줄여야 되나? 특히 지금 이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타점을 어떻게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애매하겠죠. 그래서 제가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고요. 자, 위쪽 번호로 간단하게 우리 기술 자 맥점 잡고 싶다 하신 분들,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자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기술 관련해서 지금 구간에 맞는 이 매수와 매도 체크 포인트 핵심 자료들까지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료 아니에요. 자, 100%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자, 지금 구간 그냥 감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자료 한번 보고 전략 세우시고 움직여야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낼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응하실 분들은요. 자, 위 상단 번호로 뭐라고요?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 요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단가 안 보내주신 분들은요. 자, 한 번씩만 꼭 좀 보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이 평단가에 따라서 이 목표가 설정도 달라질 수 있고요. 비중 관리 전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조급하게 하루 이틀 움직임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기술 현재까지 확인되는 이 수급과 그리고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충분히 이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자리라 보고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서 어떻게 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좋아요와 자, 요 댓글. 자, 댓글에는 뭐라고요? 우리 시원하게 돌파 가자 라는 의미로 돌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다른 건 몰라도요. 이 구독 버튼만큼은 반드시 꼭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자,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상에 유튜브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자,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요. 자, 그래야 이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었다,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자, 영상 하단에 이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고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은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신 분들은 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댓글은 뭐라고요? 우리 기술 시원하게 돌파 가자라는 의미로 자, 돌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M&A 황제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 로봇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이 로봇 테마라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진짜로 이 돈 버는 기업, 진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단기간에 2500% 25배나 폭등해서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42만원대까지 갔고요. 현재는 93만원 최고가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800조 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 동력 찾기. 자,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항상 하는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 M&A, 자, 밸류 체인을 결국엔 완성하려면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M&A. 자, 이 흐름 속에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인데요. 자, 현재 이 기업 기술력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로벌 S급 인재들. 자, 로봇 산업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 싸움입니다. 이 회사 S급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 출신 인물을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AI 기술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속 흑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미국 공장에 투자할 때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이
이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결국 답은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역시 이 AI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 불과 17,000원대였던 주가가요. 그 이후에 42만 9천원까지 무려 25배 폭등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신사업팀까지 만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로 가겠습니까? 이 대형 M&A입니다. 자, 지금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인수 합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 뭐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삼성도 이 로봇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결국 삼성은 이 로봇 밸류체인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800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M&A로 로봇 밸류체인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타겟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요 감속기와 그리고 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미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하나예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이제는 요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요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 이미 선매집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 이 M&A 재료까지 얹혀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09-5578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자,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으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